본편의 후삼국 시대를 이야기한 호족은 신라 말부터 고려 초의 사회 변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지방 세력으로 본디 중국사에서 한대와 위진 남북조 시대 지방의 토착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던 것을 우리 역사에서 유사한 형태의 지방 토착 세력을 부르는 용어로 도입하여 쓰기 시작했어. 이 호족들은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사병을 보유하여 중앙과 비슷한 관제를 두기도 하는 등 문화를 독점적으로 향유했는데, 이들이 신라의 붕괴와 분열 그리고 고려 왕조 성립에 큰 역할을 하게 되지. 고려 왕조 성립 이후에는 일부는 중앙으로 진출하여 문벌귀족이 되었고, 일부는 지방 향리로 존속했어. 또 지방 향리도 과거 천거를 통해 중앙 관리가 되기도 했지. 골품제로 인해 중앙 관리 진출이 어렵고 금성 출신만을 우대하던 폐쇄적인 신라와 달리 고려는 비교적 자유롭게 양인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으며, 귀화한 외국인들도 중앙의 관리가 되기도 하는 등 많은 점에서 개방적인 국가를 지향했어. 내란이 빈번했던 통일신라 말대의 시작쯤엔 대부분의 호족들이 어쨌든 신라인으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신라를 개혁하거나 더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난을 일으켰다면, 통일신라 41대 헌덕왕 14년인 822년 김원창의 난은 다른 호족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주었어. 김원창은 신라의 중앙정부 전복이나 집권을 위한 반란이 아닌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내세웠는데, 수많은 난 중에서도 이 이전까지는 유례가 없던 일이었어. 훗날 각기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세운 견훤과 궁예도 신라 52대 효공왕 때에 이르러 이런 식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지. 먼저 후백제의 견훤은 서남의 군진의 군인이었는데,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난 889년 진성여왕 3년에 혼란한 와중에 세력을 모아 힘을 키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892년 진성여왕 6년부터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어 국가를 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때 신라의 구주 중 하나인 무주를 점령했어. 이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백제 유민의 후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백제 계승과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원한을 갚겠다는 명목을 앞세워 900년경에 스스로를 백제왕으로 칭하고 후백제를 건국했어.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궁예는 강원도 영월군 세달사의 승려였어. 그의 출생이 신라의 왕자였다든지 진골귀족 가문 출신이었다든지 많은 추측이 있지만 정확한 출생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이 궁예는 신라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계속되는 혼란한 와중에 큰 야망을 품고 891년 절을 떠나 죽주 지역의 호족이었던 기헌의 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헌이 세력이 기울자 이듬해 892년 곧바로 북원의 양길의 수하로 들어갔어. 하지만 2년여 만에 894년 명주에서 사졸들의 신망을 얻어 장군으로 추대되었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양길을 배반했어. 896년에는 송악의 유력한 호족 왕건 가문을 수용하면서 송악을 도읍으로 하여 나라를 건국할 준비를 시작했어. 송악은 지금의 개성이야. 이때 양길 역시 897년 국원 등 30여 개의 성을 차지하며 강원, 영서 지방과 충북 일대를 차지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 이 양길은 자신을 배반한 궁예가 세력을 키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지. 마침내 899년 7월에 송악의 궁예와 남한강 일대에 큰 세력을 이루던 양길의 군대가 맞붙게 되는데, 결과는 궁예의 대승이었어. 이후 900년 부하 왕건에게 명하여 광주, 당성, 청주, 괴양 등의 지역을 공격하게 하여 평정하는데, 양길의 지역과 세력권을 모두 궁예가 차지하게 되고, 세력이 커진 궁예는 마침내 901년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었어. 궁예가 국호를 고려라고 한 것은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고구려 유민들의 호응을 기대한 것이기도 했고, 앞서 건국한 견훤의 후백제를 의식한 점도 작용했을 거야. 이 궁예의 후고구려의 정확한 국호는 후고구려가 아닌 고려야. 고구려도 장수왕 이후로 대내외로 공식 명칭은 고려였는데, 고구려 역시 구분을 위해 장수왕 이후로도 고구려로 부르고 있고,
이 공예의 고려도 이후 왕건의 고려와 구분짓기 위해 공예의 고려는 후고구려라 부르고 있어. 이 901년 후고구려 건국시의 공예의 후고구려는 통일신라 시기에 명주, 삭주, 한주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게 되는데 904년에는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고 연호를 무태로 정했어. 그리고 신라의 관제를 따라 중앙정치 조직을 정비하는데 신라의 화백회의 같은 광평성이라는 행정강부를 설치하여 호족연합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어. 905년에 철원으로 천도하고 이후 909년경엔 통일신라 영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전성기를 누리게 되지. 911년엔 국호를 태봉으로 다시 고치는데 이때부터 공예는 불교경전 20여 권을 짓고 스스로 미륵부를 자칭하고 본인과 두 아들을 신격화하며 왕권 강화를 도모했어. 이 과정에서 미륵관신법을 통해 부하들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며 전제주의를 추구하자 일부 부하들과 호족들의 마음속에서 반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또한 전쟁 수행과 신정적 전제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민심도 공예에게서 점점 떠나기 시작했지. 마침내 918년 6월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의 사인의 마군 장군과 일부 세력들이 왕건을 추대하고 공예를 왕위에서 축출하면서 공예는 왕실에서 쫓겨나고 말았어. 공예가 나라를 세운 지 18년째 되는 해였지. 그의 최후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왕건은 918년 고려 건국 직후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즉위 5일 만에 정변 동지였던 당궁예파 환선길의 모반을 겪고 이후 이흔함, 임춘길, 진선 등이 모반을 일으키고 웅주, 운주 등 10여 지방 세력들이 후백제에 귀부하기도 하는 등 쉽지만은 않은 시기를 보내게 되지. 어쨌든 이렇게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자 후백제의 견훤이 일길찬 민극을 파견하여 왕건의 즉위를 축하하는데 사실 이 무렵 고려와 후백제는 잦은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 견훤이 920년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키자 신라 경명왕이 고려의 도움을 청했어. 신라가 친고려 정책을 추진하자 견훤은 927년경 금품성과 고울부를 습격하고 이어 경주로 진격해 포석정에서 경명왕의 후대인 경혜왕을 살해하고 왕의 족제인 김부를 왕으로 세웠어. 족제란 성과 본이 같은 사람 중 같은 학년의 9벌인 남자를 부르는 말이야. 이에 왕건이 신라를 도우려 군사를 동원했으나 공산 싸움에서 견훤에게 크게 패배하고 말았어. 이후 후삼국 시대의 가장 막강한 세력으로 부상한 게 바로 후백제의 견훤이었어. 이 시기 이후 경순왕의 신라는 거의 모든 영토를 후백제와 고려에 넘겨준 상태였는데 금성과 그 근처 정도만 힘이 미치고 있고 그 금성조차 견훤의 반종속국 상태로 남아 있었어. 이 견훤은 10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는데 이들에게서 왕자가 여럿 있었어. 이 중 넷째 아들인 금강을 특별히 사랑해서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금강의 형인 신검, 양검, 용검은 근심이 많아졌어. 이에 신검이 음모를 꾸며 935년 3월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자 견훤은 석 달간 금산사에 머물다 나주로 도망쳐 고려 왕건에게 의탁하게 되었어. 왕건은 숙적이었던 견훤을 받아주었어. 오히려 극진히 대접하여 양주를 시급으로 주고 상보에 벼슬을 내렸지. 이즈음 경순왕의 신라는 거칠고 난폭한 견훤의 후백제에 표면적으로는 종속된 듯 보였으나 견훤보다 비교적 유하고 점잖았던 왕건의 고려에게 물밑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고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국의 상태였어. 그런데 시국이 분명하게 고려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본 경순왕과 신라 귀족들은 더 이상 보호국의 처지에서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 그런데 그 견훤마저 고려에 귀부해오자
마침내 935년 김봉유로 하여금 왕건에게 항복하는 국서를 전하게 하며 천년 신라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지. 신라왕의 투항과 후백제 견훤의 의탁으로 한반도 통일의 명분이 선 왕건은 4만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신검의 후백제 지역이었던 일선군으로 진격했어. 이에 후백제의 이대왕 신검이 대군을 이끌고 북상해 1, 2천을 사이에 두고 대진했으나 936년 신검이 왕건에게 패배하며 신검이 왕위에 오른 지 1년 반 만에 후백제는 멸망하고 말았어. 왕건은 이때 최종까지 대립하던 후백제의 견신검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어. 허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울한 번민에 쌓여 지내던 견훤 역시 같은 해인 936년 연산 불사에서 창질로 죽고 말지. 호상국 시대의 최종 승리는 왕건의 고려가 되었어. 이 혼란한 시기에 어째서 왕건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 맞아. 왕건은 시대에 맞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 강하고 완고했던 견훤이나 본인 개인 중심의 전제주의를 추구한 궁예와는 달리 호족 세력들이 강성했던 시대에 맞추어 호족들을 포섭하고 달래고 수용하며 천천히 힘을 키워갔지. 심지어 천년 신라의 귀족들과 경순왕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견훤보다 왕건을 더욱 신뢰했고 종국엔 고려의 나라를 바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왕건의 입지는 타지방 호족들에게서도 더욱 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점으로 작용했지. 왕건 본인의 타고난 성품도 있었겠지만 왕건 출신 자체가 금성을 위시하던 신라의 변방 송악 지역의 호족 출신이었기에 더더욱 다른 호족들의 속내를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936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다시 한반도는 고려 일국의 체제로 흘러가기 시작하지.